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연희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조윤선 장관,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다시 벌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4시가 다 돼서 발부됐습니다. 그때까지 뜬 눈으로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요. 특검이 그로부터 10시간가량 지난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겁니다. 체력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 있는 조 장관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서 혐의 시인과 또 관련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예정된 오후 2시보다 늦은 2시 반쯤 법무부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구속 피의자지만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는데요. 문체부 장관으로서 옷깃에 달고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배지 대신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상태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지친 표정의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 처음으로 구속된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오늘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소환한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를 다시 조사하는 동시에 윗선,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정부 여론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서 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오라는 특검의 소환 통보에 최순실 씨 이번에도 불출석했는데 체포영장은 청구가 됐습니까? 네,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씨에게 오늘 오전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가 강압적이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씨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그리고 9일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은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 또 재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검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내일 아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수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던 만큼 최 씨를 상대로 삼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전망이었는데요. 수사 흐름을 따져봤을 때 지금 최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특검은 이번에는 반드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연입니다. 현직 장관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나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문체부는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 돌입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사퇴하지 않아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 조윤선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현직 장관의 첫 구속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히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에 이어 현직 장관마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문체부는 조 장관 구속 후 곧바로 송수근 제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고 송 차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근무 중입니다.
당장 문체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하고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 대처와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각종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 공백기를 맞은 겁니다. 문체부가 장관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7월 유진용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김종덕 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정도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당일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불려나온 조윤선 장관은 하루 뒤에 다시 내일 조사를 받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연일 소환을 결정한 특검은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지만 옷깃에는 장관 배지 대신 수감자 번호가 적힌 배지가 달렸습니다. 안경 쓴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조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할 때와 나갈 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직후 작성하기 시작한 거 맞습니까? 구속된 지 10시간 만에 불려나와 불과 3시간 동안 조사받은 조 전 장관은 다음 날 다시 나오기로 한 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한 김기춘 전 실장도 다음 날 출석합니다. 조 전 장관을 부른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함께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반대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 조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반대로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고해온 정황을 잡고 이를 집중 추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번 소환의 주요 목적인 셈입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핵심 인물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는 데 성공한 특검이 2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말씀하시죠. 세월호 직후 작성하기 시작한 거 맞습니까? 대통령 지시 맞나요? 특검에서 어떤 질문 받았습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영수 특검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했는데요. 지금 막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막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특검은 오늘 새벽 구속된 조윤선 장관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심리적 충격에 빠진 구속 피해자를 곧바로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혐의신과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였는데요. 네, 이 특검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면서 리스트가 작성된 정확한 경위 등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다시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눈발이 굵었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발달한 눈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차츰 전국에 눈이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눈은 서울, 경기와 영서, 경북 내륙 중심으로 1에서 3cm,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2에서 7cm가량 더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내일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한기가 추가로 밀려오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처럼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이 가득하고요. 서울과 경기, 충남 그리고 전북을 비롯해 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으로 더 확대되겠고 내일 아침 중에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날이 개겠지만 호남과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부터 다시 눈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춘천을 비롯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전주나 대구도 영하 4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등 중부 지방은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고 남부 지방도 광주 1도, 대구는 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입니다. 그동안은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 또 재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검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내일 아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수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던 만큼 최 씨를 상대로 삼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전망이었는데요. 수사 흐름을 따져봤을 때 지금 최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특검은 이번에는 반드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현입니다. 현직 장관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아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문체부는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 돌입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사퇴하지 않아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 조윤선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현직 장관의 첫 구속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히 처음으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지만 옷깃에는 장관 배지 대신 수감자 번호가 적힌 배지가 달렸습니다. 안경 쓴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조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할 때와 나갈 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직후 작성하기 시작한 거 맞습니까? 구속된 지 10시간 만에 불려나와 불과 3시간 동안 조사받은 조 전 장관은 다음 날 다시 나오기로 한 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한 김기춘 전 실장도 다음 날 출석합니다. 조 전 장관을 부른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함께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반대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 조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반대로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고해온 정황을 잡고 이를 집중 추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번 소환의 주요 목적인 셈입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핵심 인물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는 데 성공한 특검이 2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소환한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를 다시 조사하는 동시에 윗선,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정부 여론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서 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오라는 특검의 소환 통보에 최순실 씨 이번에도 불출석했는데 체포영장은 청구가 됐습니까? 네,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씨에게 오늘 오전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가 강압적이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씨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그리고 9일에 이어서 4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조윤선 장관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다시 벌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4시가 다 돼서 발부됐습니다. 그때까지 뜬 눈으로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요. 특검이 그로부터 10시간가량 지난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겁니다. 체력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 있는 조 장관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서 혐의 시인과 또 관련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예정된 오후 2시보다 늦은 2시 반쯤 법무부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구속 피의자지만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는데요. 문체부 장관으로서 옷깃에 달고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배지 대신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상태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지친 표정의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 처음으로 구속된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오늘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실장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조 전 차관에 이어 현직 장관마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문체부는 조 장관 구속 후 곧바로 송수근 제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고 송 차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근무 중입니다. 당장 문체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하고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 대처와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각종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 공백기를 맞은 겁니다. 문체부가 장관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7월 유진용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김종덕 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정도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당일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불려나온 조윤선 장관은 하루 뒤에 다시 내일 조사를 받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연일 소환을 결정한 특검은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처음